사실은 아이들은 알거든요. 진짜 엄마가 내가 슬퍼하는 거를 정말 공감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지 아이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요. 느낌으로 알아요. 그런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동의 한계를 그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그 이제 행동의 한계를 그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저희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러면서 야,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. 참 나도 정말 부모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진다.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아이들을 일찍 낳았어요. 두 아이를 위해. 근데 막 유학하느라고 그때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나서 아주 늦둥이로 막내를 낳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막내한테는 큰애들 때 미처 주지 못했던 사랑을 막 듬뿍 주면서 그걸 키웠는데 그 큰애들은 벌써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교 가고 막내는 유치원이었었어요. 근데 유치원 갔다 와서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니까 그 이제 아이 엄마가 너 빨리 컴퓨터 끄고 유치원 가야 돼, 수영장 가야 되니까 빨리 수영장 갈 준비해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아이씨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소파에서 테레비를 보다가 귀에 이렇게 탁 거슬린 거죠. 저 녀석 봐라. 엄마한테 막 저렇게 막말을 하네.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도 화가 나셔가지고 너 엄마한테 애씨가 그게 뭐야? 그러면서 빨리 컴퓨터 그만 꺼. 그러면서 줄을 확 뽑았대요.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 하면 대뜸 이제 화가 막 나니까 엄마한테 아이 참 재수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너무나 놀라셨다는 거죠. 얘 봐라 이 말버릇이 이게 뭐야. 그런데 이 아빠 되시는 분이 야 이거 안 되겠다. 얘 너무 오냐오냐 하고 예쁘다 하니까 얘가 지금 이게 엄마한테 저런 말까지 막말까지 하는구나. 그래서 이리 와.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크게 호되게 야단을 쳐서 버릇을 고쳐주겠다 생각을 해갖고 너 엄마한테 그런 말버릇이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아주 호통을 쳤더니 얘가 잘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 말이 어때서요? 우리 반 애들은 유치원 애들은 다 그런 말 쓰는데 재수없다 그러는데 그게 뭐 어때서 하는 그런 식으로 빤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.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러면서 딱 때렸대요. 그랬더니 얘가 울지를 않더래요. 그래서 더 세게 때렸대요. 이게 큰일 났다. 얘 이 버르장 머리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면서 걱정이 돼서 막 때려줬더니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미워 그러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빠 미워 그러더니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. 야 이거 내가 이거 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. 사랑만 많이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얘가 이게 사랑만 줘서 안 되겠구나 싶으면서 겁이 더락 나서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.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거는 내 와이프 전공이니까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봐라.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이렇게 넘겨서 제가 얘기를 듣고요. 이제 사실은 그 가트멜 박사님 뭐라 그랬냐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.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 이랬거든요. 감정 코칭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죠.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. 일단은 그 아이의 감정으로 보자면 자기가 막 재밌어 하는데 엄마가 꺼라 그러면 아이가 짜증이 확 올라오겠죠. 그렇죠? 그런데 자기가 그래서 그 짜증을 아이씨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엄마가 와서 더 야단을 치니까 그리고 줄을 확 뽑아버리니까 자기가 막 뭔가 할 때 누가 탁 끼어들거나 목표를 막으면 그걸 이제 좌절감이라고 하거든요. 짜증과 함께 제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좌절감입니다. 목표를 향해서 막 갈 때 이렇게 딱 막을 때 그러니까 얘가 그 좌절감을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아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.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수 없다와 얘가 지금 표현한 재수 없다는 좀 다를 수 있어요. 그렇죠? 일단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그런 그 확 감정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차도 먼 길에서 우리가 빨간불이 올 것 같으면 서서히 줄여갈 수가 있잖아요. 아이는 아직 그걸 못 하거든요. 시간 개념도 없고. 그래서 어른이 그런 상황을 미리 조금만 막아줄 수, 완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수영장 가야 될 거. 얘네들은 한 번 게임하면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30분 뒤에는 우리 수영장 갈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 20분 지나고 나면 이제 10분 뒤에는 수영장 갈 거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끄자. 그러고 나서 이제 2분 남았어요. 자, 이제 준비 끄고 수영장 가자.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귀등으로 듣는 것 같아도 준비를 합니다. 그래서 서서히 준비를 하게 되면 자, 이제 가자 할 때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도 갑니다. 그래서 이거는 부모의 그
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만약에 아이가 그런 그 격한 행동을 했다면 아빠가 얘 행동, 말투, 행동, 엄마에 대한 그 격한 행동을 먼저 고쳐주려고 하니까 얘는 고쳐주는 게 아니라 당장 엄마가 밉고 아빠는 날 미워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맞으니까 얘도 당황스러웠겠죠? 놀랐겠죠? 그러면서 아,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집을 나간다고. 그래서 제가 아이의 행동보다는 감정을 만약에 본다면 얘가 막 재밌게 게임한다면 그죠? 그럴 때 어디 가야 된다, 그만해야 된다 할 때 얘가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서 그때 알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공감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. 이제 아무개야,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진현이라면 진현아, 지금 컴퓨터 게임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가 이제 수영장 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더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 않지. 그 마음은 아빠도 이해한다고. 아빠도 뭐 신나게 축구 경기 보는데 엄마가 뭐 저기 쓰레기 갖다 버려달라든지 밥 먹자고 하다든지 그러면 아빠도 하던 거 계속 하고 싶고 정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고 짜증도 나거든.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얘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정말 그래요. 더 하고 싶어요.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. 그렇죠? 공감이 되고 한편이 되는 거죠.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지만 감정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해서는 안 돼. 이제 행동에는 한계를 그어주는 거죠.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는 재수없단 말 많이 하는데요. 만약 그렇다면은 그때 한계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. 우리 집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는다. 그죠? 엄마한테는 그런 막말 쓰면 안 된다. 이렇게. 그게 바로 행동의 한계를 그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그 아이는 이 말은 정말 잘못됐구나. 그죠? 다음번엔 어떻게 하면 좋겠어?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엄마, 나 5분만 더 하면 안 돼요? 이럴 수 있겠죠. 그죠? 그럼 엄마하고, 그러면 1분만 더 하고 빨리 끊자. 이런 식으로 양보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서로가 굉장히 기분도 좋을 뿐 아니라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갈등 관계를 만들어서 정말 후회할 만한 사건, 막 아이를 그냥 막 때린다면 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아빠의 정말 사랑이 전달이 되기까지는 정말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.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.